고전 파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에도 중세 문법, 중세 국어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조랑 고려 가요랑 그리고 고전 소설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랑 조금 다르게 교과서 내용들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전에 익숙해지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공부하시고 바로 까먹으시지 마시고요. 왜냐면 고전 작품들 많이 나오죠. 모의고사 때 많이 보잖아요. 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좀 쉬워요. 아니면 계속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수태고 이 친구 제가 하고 있는데 고전이 아직도 너무 어렵대. 고전을 우리 1학년 때도 많이 하고 1학기 때도 되게 많이 했는데 아직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많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해석해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니까 꼭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들어갈 부분은 고려 가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 거예요. 사실 요거를 하면은 국어사에 대해서 좀 알면은 좋기는 한데요. 국어의 문학사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문학이라고 하는 갈래가 점점 변해요. 우리 좀 알고 있는 갈래가 있을까요? 혹시 이거 알아? 시조 알아요? 시조? 들어본 적 있죠? 시조가 있고요. 우리가 나중에 또 향가라고 하는 갈래를 배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향가 전에 이제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조는 대체적으로 뭐 조선시대 정도를 얘기 많이 하고요. 향가는 신라.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될까? 고려가요. 요 중간 시기입니다. 고려가요. 이렇게 고려시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너무너무 많아요. 가사도 있고 뭐 악장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 1학년 동안 또 배우고 2학년에도 또 배운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나중에 좀 나가고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하고 오늘은 고려가요부터 볼게요. 고려가요니까 일단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누구들이 많이 불렀냐면요. 민중들이 불렀어요. 민중 사이에서 즐겨 불리던 노래입니다. 민중이 부르던 노래.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민요라고 줄여볼 수 있겠죠. 그럼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돼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부르던 노래 있잖아요. 그냥 부르던 노래가 이제 우리 왕들이 있는 궁중의 음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훈민정음이 창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기록이 안 되다가 이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려시대의 가요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누가 부르던 거다? 민중들, 그러니까 평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인데 궁중음악에 편입돼서 나중에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구전이라고 합니다. 구전. 구자가 입구자죠. 전자가 전해지는 걸 말해요. 원래는 구전되다가요.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려가요는 뭐 고려소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들어갈 거는 구전되는 동안. 얘가 이런 식으로 구전되는 동안 사람들이 막 불러서 전해지는 동안 다양하게도 적층적인 성격이 생겼어요. 적층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런 계층들이 쌓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요적인 성격이 있어요. 평민들이 이제 불렀던.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쓸게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적 성격을 갖게 됐다 라고 했고요. 이제 남녀상렬지사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남녀상렬지사라고 얘기를 해서 계작이 뭘까요? 계작이 뭘까?
고쳐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내용이 좀 난잡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녀 상렬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남녀의 사랑에 대해서 막 이제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중의 음악으로 들어가게 되려고 하면은 어때요? 내용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작되거나 아니면은 삭제된 작품들이 많았던 것으로 좀 이제 추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가실이나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는 딱히 남녀상렬지사라고 얘기되는 작품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형식은 일단 사문보입니다. 사문. 우리 음보가 뭐죠? 음보가. 장학생 음보가 뭐였는지 기억나? 음보를 모르면 띄어쓰기? 띄어쓰기 아니야. 음보가 뭐죠? 끊어있는 거지. 띄어쓰기는 다른 거 있었지. 띄어쓰기 다음에 뭐였어? 어절. 어절이 있었고, 음보라고 하는 거는 시를 대체적으로는 한 행을 끊어있는 단위를 말합니다. 요거는 띄어쓰기 단위랑은 달라요. 우리가 띄어쓰는 대로 다 끊어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읽었을 때 끊어 읽으면 몇 개? 3개 정도로 끊어 읽힌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음수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음수율은 혹시 뭔지 아실까? 율자가 무슨 율자야? 시에서 중요한 거. 지금 시 아니야? 율이 뭐죠? 율? 운율. 그죠? 자, 얘는 음보를 반복하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음보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죠? 음보를 반복하고, 음수율은 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뭐의 수? 글자의 수를 반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글자 수를 반복해서 얻어지는 이제 운율들이 있었는데, 걔를 세 글자, 두 글자를 반복한다고 해서 3, 3, 2조. 가 많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세 글자 또는 네 글자도 많이 나타났어요. 네, 우리가 공부할 청산별곡의 한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를 좀 더 많이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음보의 음보율과 3, 3, 2조의 음수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대부분 이제 밑에부터 먼저 할게요. 조흥구랑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흥구랑 후렴구. 이제 이 조흥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은 흥을 돋우는 구두를 말합니다. 요거를 뭐 여음 또는 뭐 여음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후렴구는 뭔지 아시죠? 맨 끝에 반복을 해주는 애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흥구나 후렴구가 있는 것들이 많았고요. 요 저흥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무런 뜻이 없었어요. 밑에다 적어줄게요. 뜻없이 동그라미 칩시다. 대체로 뜻이 없고 이제 우리 악률을 맞추기 위한 거. 악률은 운율을 말하는 거예요. 악기의 그런 운율들을 이제 음악의 운율들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악기 소리를 빌려온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들어갈 것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대체로 연을 구분했다라고 써주시면 좋습니다. 연을 구분해서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장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분절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분연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분연, 연을 나눈다는 말이고요. 분절도 연을 나누는 거고 연장도 동일하게 연을 나누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연을 구분하는 형식들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연을 나누지를 않았었어요. 향가 같은 경우에도 그냥 통으로 써주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그 전에도 이제 통으로 쓰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특이하게도 연을 구분해서 써주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누구? 평민들이 불렀기 때문에 평민들의 소박하고 풍부한 감정들이 많이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는 고려가요의 갈래적 특징. 뭐다? 고려시대에 평민들이 불렀고요. 그죠? 구전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됐어요. 훈민정음 창제 후에 기록됐으니까 대체로 한글로 기록이 됐겠죠. 그죠? 한자 아니에요. 한글로 기록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삼음보, 삼삼이조의 음수율을 가졌고 영음구 또는 후렴구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연을 구분했어요. 연장체, 분절체, 분연체. 괜찮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시리라고 하는 제품을 읽어볼 건데요. 우리 요 가시리에서 좀 일단 첫 번째로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 현대어 해석을 하셔야 돼요. 현대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이제 얘는 그래도 가시리는 쉬운 편입니다. 이제 뒤에 있는 청산별곡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일단 현대어 해석, 얘도 그렇고 청산별곡도 그렇고 고전 작품은 무조건 현대어로 해석이 잘 술술술술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갈래적인 특징.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고려가요 특징 여기에 그대로 넣으실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요거 나머지들 뭐 표현법이나 시어의 의미는 당연하게도 중요할 테니까 같이 하면서 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옆에다가 우리 그거 쓰면서 봅시다. 현대어에서 자, 가시리 있고 나난입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은 요거 아래 아죠? 아래 아직 안 했지? 요걸 아래 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은 요 점 같은 애는 아래에 위치해요. 자음의 아래에. 근데 이제 우리 요 아랑 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아나 으 정도를 읽어요. 그래서 고전 작품에서 얘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으 정도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가시리 있고 나난 요거 어떻게 해석하시냐?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나나는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아까 의미 없는 거 뭐라고 했었지? 여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음. 가시리 있고 버리고죠. 버리고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똑같이 의미 없는 여.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겠죠? 화자가 무슨 상황이 펴있어요? 이별의 상황. 이미 떠난대. 이미 떠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당연하게도 뭘 느끼겠어요? 슬픔, 뭐 안타까움, 뭐 우리 원망 정도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요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는 이제 의문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요. 간혹가다 요거 서리법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근데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걸 서리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는 확인해 주시면 좋아요.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 자, 위증질과 태평성대는 나중에 할게요. 얘 지금 연 끝마다 나타나고 있죠.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후렴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렴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후렴구의 특징이나 이 후렴구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합시다. 자, 이연으로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연 나눠져 있죠? 이연, 날러는 요 많이 나와요. 나더러는 나한테는 뭐 이런 뜻이죠? 나더러는 어찌
하고 나는 어찌 살라고 하고서 버리고 똑같죠? 가시렵니까? 어때요? 이미 떠나버렸으니까 나는 원망감이 좀 더 고조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게 날 두고 떠날 수 있어?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그렇게 나 두고 가니?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봐봅시다. 잡사와 두어리는 하나요. 잡아 두고 싶지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누굴 잡아두고 싶겠어요? 떠나는 임을 잡아두고 싶은 거겠죠? 임을 잡아두고 싶지만 선하면, 여기서 선하다,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서운하면 이렇게 보시면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아니 올까봐 라고 해석하시면은 좀 안 돼요. 올까봐 두렵다 까지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아니올세라의 뭐뭐 할세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할까 두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올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잡아두고 싶기는 한데 어때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잡아? 서운하면은 아예 안 돌아올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잡기를 포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절제를 좀 하고 체념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뭐죠? 이별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별을 수용하는 거죠. 서운님 보내옵나니 나나. 자, 서러운님 보내옵니다. 나나는 해석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 그랬나요? 안 한다 그랬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요 사실 서러운 임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서러워하는 거예요. 이미 서러워하는 거. 두 번째는 누가 서러워해요? 우리 화자가 서러워하는 거. 수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 서러워한다고 얘기를 해보면은 임도 조금 어때요? 이별을 슬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죠. 서러운이 결국은 보내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요거는 가시는 듯 돌아오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가시자마자 와라. 가시긴 가시는데 어때요? 다시 돌아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뭘 원하는 거예요? 재회를 소망하는 거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얘는 사실 현대어가 해석되면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이 뭐야? 이별해가지고 막 슬퍼하다가 결국에는 보내줘요. 근데 그래도 어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현대어 해석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표현법적인 거 한번 봐볼 수 있는데요. 표현법적인 거 보면은 요 구조를 우리가 A, B, A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AABA 구조. 왜냐? 얘 가시렵니까? 얘도 가시렵니까? 얘도 가시렵니까? 죠? A의 형태로 동일하게 되고요. 중간에만 B로 변주를 해요. 요거는 이름을 그냥 AABA 구조라고 부르는 거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반복법이에요. 반복법. 반복법. A, BA 반복법. 그래서 요 부분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반복을 하면 뭐예요? 당연하게도 운율이 형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제, 의미를 강조해준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얘는 AABA 구조다.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요거 굳이 얘기하자면 얘를 중의적인 표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중의적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중의적.
이런 말들을 아셔야 돼. 중의적이 뭘까? 둘 다. 둘 다 돼? 두 의미.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되는 겁니다. 비슷했어요, 지금. 좋아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말해요. 서러운님 같은 경우에 아까 이미 서러워하는 것과 화자가 서러워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중의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 승, 전, 결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기승전결 들어본 적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고전 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조인데요. 뭐 이제 뭐 시상을 발현시키고 막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냥 내부분으로 끊어지는 작품들은 웬만하면은 기승전결의 구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후렴구 내용 한번 봐볼게요. 자, 후렴구도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위증질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냐? 악기 소리예요, 악기 소리. 위증질가. 태평성대는 우리가 아시는 게 좋아요. 태평성대가 뭘까요? 태평성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너네 요즘 스테이지 파이터 그거 안 보니? 너 그런 거 안 봐? 그 춤추는 거 TV에. 너네 궁금하냐? 그런 거 안 봐? 엄청 재밌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공부 안 할 때 봐보시고요. 뭐 태평성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태평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성대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나라가 풍족하고 평안할 때 우리가 그런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라의 왕들은 뭘 꿈꿨겠어요? 태평성대를 당연히 꿈꿨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얘는 어때요? 내용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우리 내용과는 관련이 전혀 없다. 요거 꼭 중요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별 얘기하는데 갑자기 태평성대 바라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주제를 강조한다. 이런 말 나오면은 무조건 틀려요. 후렴구를 가지고 주제를 강조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전혀 틀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운율을 형성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운율을 형성하는 것을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수미상관 구조 아시죠? 수미상관 구조의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안정성을 줘요. 구조적인 안정감. 생각을 해보면 구조적 안정감 이런 것들 줄 수 있고요. 그리고 후대 내용은 없죠. 그리고 아마도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면서 삽입이 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민간에서 불리다가 나중에 궁중음악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궁중음악의 성격을 좀 넣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삽입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분연의 기능을 해요. 분연의 기능. 분연이 뭐죠? 연나는 거. 그래서 지금 맨 끝에 보시면은 요 연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을 나눠주는 역할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봤고요. 또 갈래적 특징들을 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갈래적인 특징 일단 사문법 그리고 음수율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럼 세 개로 끊어야 하는데 이렇게 끊을까요? 가시리 꼬나나 이렇게 끊을까요? 이렇게 끊지를 않습니다. 자, 요 나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신 게 얘는 음보수에 포함이 안 돼요. 최고 음보를 나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은 가시리 있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세 글자, 두 글자의 구조네요. 그죠?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그럼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인 3, 3, 2조의 음수율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3음보와 3, 3, 2조의 음수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리고 뭐 밑에는 좀 이제 다르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지만 뭐 날라는 어찌 살라 하고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고요. 잡사와 두얼이 만화나는 잡사와 두얼이 만화난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세 개로 계속 끊어지는 구조 3음보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글자의 수는 모든 연이 다 그렇진 않아요. 모든 행이 3, 3, 2조로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3, 3, 2조를 어느 정도 지켜주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난이라고 하는 의미 없는 여음구다, 후렴구 같은 것들이 고려가요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괜찮죠? 그래서 뭐 정리를 밑에다가 해보면은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성격은 민요적이고 애상적이에요. 우리 애상적인 게 애자가 무슨 애자일까요? 사랑이 아니야. 슬플 애자입니다. 애상은 슬플에. 그래서 애상적이라고 하는 건 슬픈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재는 인과 이별이죠. 요 인별에 정한 그런 이제 한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1번 4개의 연으로 구성됩니다. 연을 나누는 표현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할까요? 거기다 적어줄게요. 뭐라 했었어? 분, 연체, 제일 쉬운 거 분연체, 분, 절체, 연, 장체 이런 표현들의 연을 나누는 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는 제가 빈칸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이별을 수용하면서요. 체념적이고 수동적이고 써주셔도 돼요. 이별을 수용한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수동적인 면, 소극적인 면 요런 것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여인이다? 요런 여인들을 우리가 정통적인 여인이라고 보습니다. 옛날의 여인들은요. 남자들이 하는 말은 다 그냥 따랐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뭐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전통적인 여인의 모습이 좀 드러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 잠깐 읽어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거. 생각은 괜찮았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핑크를 너무 많이 들어오네. 지금 문학은 별로 안 어려워요. 문학이 더 나아요. 문학이 더 나아요? 문법이 어렵군요. 저 비문학을 못해요. 비문학을 못해요? 비문학? 비문학 뭐가 어려워요? 그 학자 나오는. 학자 나오는 게 그냥 학자 나오는 게 그냥 어려워요. 아니 모의고사 풀 때는 잘 푸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노래 잘 안 들었구나. 네. 뭔 말 하는지. 다 비슷비슷한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풀리는 거. 문제는 근데 풀 수 있는데 깊이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내신에서는 그래서 더 어려워하는구나. 모의고사는 항상 다 맞았는데 그 사정 나오는 거는 이제 내신에서 사정하면은 그래요? OX 그런 거 잘 못해요. OX 이게 맞았는지 네. 틀리는지? 그게 보다 보면 또 느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어쩔 수 없어. 다 받아들여야 돼. 내가 걔네가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너무 힘들어져요. 도대체 왜
의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해야 되고 한도 끝도 없으죠. 한도 끝도 없으죠. 하연쌤 목요일에 오늘 몇 시에 온다는 거야? 학교 끝나고 오면 몇 시에 올 수 있어? 5시. 5시 반? 그 전에 왔어. 역시 5시부터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 점은 양해를 부탁할게요. 다른 거 보강하느라 바쁘겠네. 이제 건강이 중요해요. 건강이. 다른 거는 혼자 하는 거 안 어려워요? 아직? 네. 과학도 혼자 한다? 네. 가고 싶은 그런 데가 있어요? 공과? 공대? 공대 중에서 뭐 정해진 건 딱히 없고? 전기전자, 컴퓨터. 전전컴? 글자에 하나. 유망한 직종이네?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가 물화를 선택하거든요. 이 사탕을 뭔가 하나 하고 싶은데 뭔가 생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사탕 뭐 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 성향 따라서 좀 달라요. 윤사는 좀 아니잖아요. 안 어울리잖아요. 유전자를 할 거면은 일단 근데 생윤보다 조금 아니, 더 생윤, 복잡한 게 생윤. 생윤을 하고 생윤? 생윤을 해도 뭐 나쁘지 않아요. 생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근데 학자 이런 얘기 싫어하면 생윤 안 맞을 것 같은데 안 맞긴 한데 이게 그래도 외우는 거면 할 수 있어서 좀 복잡해지면 좀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왜냐면 걔네들은 암기를 해서도 풀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얘네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거든요. 생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자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하지. 그래서 좀 걱정일 수는 있어. 3학년 때는 너무 이렇게만 들어가니까 사탐을 한번 하기에는 너무 그럴 것 같고 그냥 투다운 열심히 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생윤 말고 딱 아예 사탐을 해 사탐. 사탐하고서 뭐야 그 처음에는 사탐이 뒤 위에 외우는 사탐 세부가 뭐 한지나 그것도 외우는 거잖아. 근데 한지나. 공과 계열이어서 좀 안 어울리지 않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사탐 뭐 선택했는지보다 무라 선택해서 뭘 할지가 더 그거 할 것 같은데 사탐을 그렇게 궁금해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은 전공적 합성을 보려면은 과학 과목에 대해서 더 물어보시지 않을까? 사탐을 뭐 했는지는 집중적으로 크게 보지는 않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럼 성적을 잘 받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성적을 잘 받아서 사탐도 잘했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것 같아.
나도 근데 사탐 과목을 잘 알지는 못해서 아예 사탐 관련해서 쌤한테 여쭤보시는 거나 그런 것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아예 문과여가지고 저는 생윤윤사했거든요. 그래서 잘 몰라요. 저 때는 과학은 그냥 원래 필수였어가지고 원래 필수였어서 다 똑같이. 생일 많이 어려워요. 생윤? 잘 만 사람은 잘 만져. 근데 성향 따라서 너무 다 다른 것 같아요. 생윤 쌤이 예전 저희 중학교에서 도덕 문제를 내서 쌤인데 그 쌤이 저희 고등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쌤이 중학교 때 도덕 만점자가 한 명도 없게 내렸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듣기로는 생윤 어려웠다고 했어. 그 2학년 친구들 어려웠다고 했거든요. 저희 도덕 쌤 진짜 어려웠어. 그래서 제 생각에 웬만하면은 그냥 애들 다 60점대예요. 중학교 시험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굳이 어려운 거를 해서 더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좀 더 잘 딸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공대는 뭐 뭘 해야 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사탕 하나 하게 되는. 하나 해야 되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뭐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 얘가 뭐 한지를 선택했네 뭐 해가지고 막 물어봐가지고 이거 떨겨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죠. 그럼 원하는 학교가 있어? 너 노란 거 묻었다. 나 때 묻은 거 같아. 아니야. 손. 아니 어떤 데도 묻었어. 잘 안 묻히는데. 그럼 학교가 정해져 있어요? 또? 맞춰서 가야죠. 맞춰서?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 아니면 원하고 그쪽이 좀 유명한 학교라던가. 찾아봤을 때는 경희대 경희대? 갈수 없죠 전혀. 왜? 지금 노력하면 다 돼요. 지금 1학년이니까 2학년 때 올리면 되지. 경희대도 뭐 1 후반이면 갈 수 있지 않나? 2까지 올리세요. 2까지. 2까지 올려야지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는 게 좋으니까. 너무 멀어? 네. 뭐 선택했어? 뭐? 선택감. 정법이랑 생명이랑 지구가. 아 지구가 그랬어? 아 1학년 때 해버렸어? 되게 목표가 확실하면 좋죠. 둘은 그래도 목표가 경제로 틀었어요. 왜? 경제가 더 그 학과 경쟁률이 더 낮다고 해서 경영은 너무 어려워. 경제랑 경영은 결이 다른데? 근데 야, 나 경제할 수 있겠어? 기회비용. 할 수 있어. 수학이잖아, 수학. 수업 경제가. 잘해야 돼. 경제가 수학이잖아. 수업 없네. 아니면 뭐더라? 아니 마케팅 하고 싶은데 통계학과를 가. 통계할 거야? 요즘은 다 마케팅에 통계 써요. 맞아. 빅데이터.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문과. 문과도 갈 수 있어요. 수학은 하긴 해야 될 거야. 쉴 때 있는데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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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굳이 경제로. 경제? 경제는 잘 모르겠어. 내 경제학과 선배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경영 경제는 다 CPA 준비해요. 회계사 준비해. 웬만하면. 엄청 근데 싫어. 우리 아빠는 경제였던 것 같은데 그거야 그냥 마케팅이야. 진짜? 경제학과인데. 근데 마케팅은 딱 뭐 정해져 있는 건 없어서. 말을 잘해. 말 못하는데. 말 못하면 어떡해.
생각해도 많이 해야 되고 할 텐데. 이번에 토론 수행 볼까? 망했어? 아니 다음 주에 하는데 응. 너무 무서워요. 인문해요? 아니 저 최종 발언이에요. 그래? 뭐 그냥 발언할 걸 그냥. 발문할 걸 그랬어? 자기 그거 할 때 자유 때? 자유 때 말 많이 해요. 나 내가 혼자 다 알고 자유 때 1에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그 빼고 가야겠구나. 아 여기를 그저 못하고 있어.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던데. 근데 시간에 쫓기듯이 해야 돼. 애들 발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애들 너무 빨리 해서? 해가지고. 그래도 시간은 남아버려 그래서. 생각보다 2분이 길지 않나? 아니 안 길어? 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지? 모르겠어요. 나도 지금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깎이면 너무 짜증나. 토론에서? 근데 혜진 쌤이 잘 안 갖고 보람 보람 쌤이. 그래도 너무 말 안 해도 깎을 거야. 글쓰기 중에서 100% 깎였어. 애들 다. 글쓰기? 근데 어쩔 수 없어. 만점을 잘 안 주신다던데. 맞아요. 이번에 최대한 안 깎이는 게 시험도 중요하죠. 쉽다고 쉽게 냈다 해가지고 뭔가 수행해서 다 깎아냈을 것 같은데. 기말이 어려울 거야. 기말이 일단 어려울 거고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너무 좀 그래. 기말이 좀 어려워야 돼. 기말이 어려야 되고 수행평가는 기본적으로 다 잘 챙기셔야죠. 그 큰 차이가 날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하나당 막 5점 아니야? 국어가 쓸데없이 하는 건 많은데 점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여러 개 하는데 점수 네. 100점에 5점 뭐 네. 10점 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크게 차이 안 나는 거예요. 1, 2점 차이 날 거여서 아예 안 하지 않고 최대한 열심히 하면 좋죠. 왜냐면 최대한 수행평가에서는 안 깎여야지 되니까. 왜냐면 너무 차이 안 나면 수행평가에서 1점 차이 나서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 아프니까. 아무튼 빈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빈칸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